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아플 때인데요. 혹시 한국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 본 적 있어요? 아마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 여행을 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프면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특히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배가 아프면 보통 내과에 가요.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르지만 한국에는 많은 종류의 병원이 있어요. 한국에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증상에 따라 어떤 과에 가야 할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선 어떤 과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내과는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전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 가요.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내과에서 봐요. 이비인후과는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힐 때, 귀가 아플 때 가요. 한국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찾는 과예요. 독감이나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자주 가는 곳이죠. 가정의학과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받거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주로 가는데,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 가벼운 병들에는 가정의학과에도 갈 수 있어요. 내과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따라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셋 다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도 어딜 가도 상관없지만 목과 코의 증상들이 심하면 이비인후과에 가는 게 제일 효과가 빠르고 좋아요. 피부과는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가요. 여드름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부에 뭐가 나거나 피부 관리 자체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안과는 눈이 아프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치과는 치아가 아프거나 이빨이죠. 치료가 필요할 때 가요. 정신과는 마음이 아프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는 곳이에요. 요즘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뇨기과는 소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남성들이 많이 가죠. 산부인과는 여성들이 여성 관련 건강 문제로 가는 곳이에요. 임신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정형외과는 뼈나 근육이 아플 때 가요. 운동하다가 다쳤거나 허리가 아플 때 찾죠. 어깨가 아파도 가고 무릎이 아파도 가요. 정형외과에 가면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의원이란 게 있어요. 한국의 전통 치료 의료 방식 중 하나인데, 한방치료라는 걸 받고 싶을 때 가요. 몸에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고 싶을 때 찾는 곳이에요. 한약은 몸이 안 좋아서 꼭 먹는 게 아니라 기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도 먹고 여러 방면에서 한약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정형외과랑 비슷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조금은 다르지만
물리치료는 다쳤을 때 재활이 필요하거나 근육이 아플 때 받는 건데, 보통 정형외과에서 받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인 물리치료가 많고, 한의원에서 받는 거는 물리치료와 침 같은 게 섞여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갈 정도로 안심한 가벼운 증상이거나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는 약국에 가면 돼요. 가벼운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사들은 대부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간단하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적절한 약을 추천해주죠.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몸살 기운이 있어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감기 초기 증상이나 전체적으로 몸이 아픈 상태를 말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기운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이럴 때는 약국에서 몸살 감기약 같은 종합 감기약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라기엔 증상이 약하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한국 약국에서 약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약사가 직접 조제해서 작은 봉지들에 담아줘요. 예를 들어 하루 3번 3일치의 약을 처방받으면 총 9개의 작은 비닐에 담긴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약들을 다시 종이 봉지에 넣어서 주죠.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써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약 봉지에 약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런 가능성 있는 것들까지 명시가 써져 있어서 요즘 약 봉지는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달까요? 그런데 열이 심하게 나거나 심한 복통 등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한국에는 동네마다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같은 개인 의원들이 정말 많아요. 의원들은 보통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한 종류예요. 대형 병원보다는 이런 동네 의원을 먼저 찾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수도 더 많고 가까이 있고 또 가격도 더 싸니까요. 한국 병원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병원은 바로 예약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은 예약이 필요하지만 동네 의원은 그냥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면 돼요.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진료비가 정말 저렴해져요. 대학병원도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에서 주는 종이 서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에서 병원 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진료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아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은 진료가 정말 빨라요. 진료 시간이 짧다고 놀랄 수도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이죠.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주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사실 꼼꼼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봐주면 좋겠어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응급실은 언제 가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일 때, 고열이 계속되거나 심한 복통, 교통사고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가죠. 왜냐하면 응급실은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가벼운 증상으로 가면 비용도 더 많이 들거든요. 또 응급 상황일 때 쓰라고 있는 건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정말 응급한 상황에는 119에 전화하세요. 이게 한국의 응급 전화 번호예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줘요. 참고로 소방서 번호도 119라서 불이 났을 때도 119에 전화하면 돼요. 하나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경찰은 112예요. 한국에서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참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해요. 언어가 걱정된다면 요즘 번역 앱이 좋으니까 번역 앱을 활용하거나 한국어 할 줄 아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간단한 영어는 되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어요.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아마 간단한 진료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아플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나눠봤어요. 물론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몸이 아프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 생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